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영걸의 유구유원 코너입니다. 윤 선생님 잘 계셨습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하늘에서 별이 하나 떨어졌습니다. 네. 신성일 씨. 저보다 이제 우리 윤 선배님 연배가 조금 높으시니까 예. 저보다 기억이 더 좀 많으시겠는데 저는 이제 이 신성일 씨를 어떻게 기억하는가 하면 어릴 때 이제 저희 집이 부산에 이제 이 범내골 로타리에서 좌천동 쪽으로 가는데 보면 그 보링극장이 있고 네. 3일 삼성극장이 같은 길에 네. 한 200~300m 안에 다 들어 있었습니다. 그 길에 보면 이제 두 개 다 이 3일 삼성극장은 친구 그 영화 보셨죠? 예. 극장에서 싸움하는 극장. 네. 그게 3일 극장. 네. 근데 이제 재개봉관이고요. 네. 이제 보링극장은 주로 이 하추나 무슨 뭐 이런 네. 리사이틀 나오나 리사이틀 하는 전문 극장으로 가끔씩은 이제 리사이틀을 안 할 때 뭐 2편 동시 하는 그런 극장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집 근처에 극장이 이제 3개가 있으니까 이제 그 주변에 보면 맨날 그 영화 간판 올리는 걸 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1년 내내 3개 극장이 중에 한 2개는 신성일이 나오는 영화가 걸려 있었던 그런 기억들이 좀 나요. 네. 그만큼 뭐 인기가 대단했죠. 뭐 500여 편을 주인공을 했고 옛날 황 소장님도 그렇지만 우리 어릴 때는 영화 2편씩 해주는 데가 많았거든요. 많았죠. 예, 2본 동시 상영 해가지고 2편씩 하는데 3본 동시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2편 다 그 신성일 씨가 주연한 영화도 있었고 예, 그런 때 그때만 해도 영화관에 막 화면에 소나기도 많이 오고 어떨 때는 장마도 치고 화면이 어두워서 그런 시도 때 우리랑 추억을 같이 했다는 그런 스타가 하늘의 별이 됐다는 게 참 안타까운데 그 신성일 씨 삶을 우리한테 참 배울 게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첫 번째로 이분이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았어요. 남이 뭐라 그러든지 그냥 배짱으로 살았죠. 아주 뭐 영화 배우 출신이면서도 또 국회의원도 삼수 끝에 좀 됐죠. 그래서 또 뭐 감옥도 가고 여러 가지 파란만장한 질곡을 거뒀지만은 자기가 영화 배우로서 꿈을 돌아가시기 한 달 전까지도 계속 영화 소확행이라는 그 가족을 다룬 영화를 캐스팅까지 할 정도로 마지막까지 그 자기 주도적인 삶을 그래서 우리 은퇴를 하거나 은퇴를 앞둔 사람한테 대개 은퇴하면 연금이나 받고 좀 편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하는데 신성일 씨는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았다는 게 멋있었고 또 하나는 저는 그분한테 배울 게 자존감이 굉장히 높았어요. 우리가 보통 자존감하고 자존심하고 혼동하거든요. 자존심은 남 보고 나한테 대접해달라고 기대하는 게 자존심이고 자존감은 내 스스로 나를 높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하려면은 자존감은 높이고 자존심은 낮춰야 되거든요. 근데 신성일 씨는 이 자존감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지난달에 부산 영화제 그 레드카펫에서 걸으면서도 150만 원짜리 그 청바지 입고 돌첸 가바난가 그렇죠. 마지막까지 그 스스로를 대접하는 마지막까지 노력하는 모습 폐암으로 오늘내일 하면서도 그 모습을 절대 안 보여주고 스스로를 굉장히 존중해주는 그런 면을 보였고 또 하나는 이제 스스로에 대한 너그러운 태도, 솔직담백했죠.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좀 비난하는 댓글도 있더라고요. 좀 있는 게 아니라 많이 있더만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옛날에 자서전을 6, 7년 전에 썼는데 거기 맨발은 청춘이다에다가 옛날에 바람핀 얘기를 좀 썼어요. 김용애 씨라고 다 공개했으니까 아나운서 동아방송 아나운서 아나운서를 뭐 1등석에서 뭐 만나서 뭐 어떻게 했다 뭐 이런 얘기를 써서 세간의 비난을 엄청나게 받고 본인은 그래도 태연하게 또 TV에서 인터뷰도 하고 그랬는데 본인은 설명한 게 그래요. 나는 내가 좋아했던 여성이고 내가 그분이 돌아가셨지만 내 진심을 다해서 내 마음을 전하는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야 신성일 씨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했고 암 걸릴 때도 보면 자신이 애인이 있다고 미국에 있다고 뭐 뉴욕에 있다고 그렇게 말도 했죠. 근데 신성일 씨가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뻔뻔하다
또 어떻게 보면 마지막 마초다. 또 남자들은 일종의 신성일에 대한 기억이 네. 영화에서 주로 신성일이 멋있는 남성으로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여자들한테 그렇죠. 인기가 많고 나도 저리 잘생겨가지고 여자들한테 인기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랬지만은 현실에서도 또 보면 뭐 본인이 뭐 공개한 사람만 몇 명인데 비공개한 사람까지 포함하면 숱한 여성들을 그렇죠. 이렇게 뭐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걸 또 감추지도 않고 네. 드러내고 그래가 별로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네. 그래서 또 어떤 사람들은 욕하면서도 야, 참 저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소원이 없겠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마지막 이 시대에 일종의 마초 같아요. 네, 뭐 그런 점도 있지만 자기 자신한테서 뭐 솔직 담백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 주도적인 삶, 자존감이 높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좀 배울 게 많은 분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신성일 씨보다 저는 더 훌륭한 사람이 이제 그 말을 해야 우리가 예, 무사합니다. 예, 엄앵란 그 선생님 같아요. 그 옛날에 60년대 결혼할 때는 워커힐 호텔이 들썩거릴 정도로 네. 대단했거든요. 네. 그런데 10여 년 같이 못 살았어요. 결혼 생활 50 몇 년이 넘는데 네. 나머지는 졸혼이라고 결혼을 졸업했다 해서 졸혼. 그 사람들이 그런 거를 이렇게 서로 하고 했을까요? 살다 보니까 살다 결론적으로 보니까 그렇게 뭐 되지 그렇게 않았을까요? 됐겠죠. 네. 지금 같으면은 뭐 바로 네. 뭐 아웃이 될 가능성도 많은데 네. 그거를 졸혼이라는 혼인 형태로 따로 존중해주면서 따로 사는 거죠. 근데 네. 떠나고 난 다음에 엄영란 씨가 상가에서 다음 세상은 순두부 같이 부드럽고 고운 여자 만나서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하고 또 삶은 연기다. 그 불 때면 연기, 예, 안개 같은 연기다. 예. 그래서 연기가 돼서 언제 또 만났으면 좋겠다. 예. 이런 얘기하는 거 보면 야 엄영란 선생님은 그냥 씨라고 하기도 미안할 정도로 굉장히 구도자적이고 불교를 믿는 것 같은데 참 웬만한 보살보다도 저분과 한 차원 높으신 대단한 분 아닐까. 남편에 대해서 미운 감정이 왜 없겠어요. 남보기는 화려했는데 때거리가 없을 정도로 쫄딱 망했잖아요. 선거 출마해가 그래 됐죠. 출마하고 뭐 저 신성일 씨가 또 우직하니까 남한테 돈도 그냥 투자도 거칠게 하고 돈도 빌려주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삼수해서 알거지가 된 거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한테 원망하지 않고 그 장례식장에서도 이렇게 옅은 미소를 띠면서 그 조문객들을 맞고 하는 거 보니까 애미기든 사람이 가버렸으니까 속이 시원해서 좋다고 한 거 아닐까요? 근데 제가 가까이 있는 분들도 많이 봤거든요. 할머니가 될수록 젊었을 때 당했던 상처가 오히려 더 강해지더라고요. 예? 그런데 나이가 100살이 돼도 20대, 30대에 그 서운한 거는 영원히 가져가는 게 사람이더라고요. 그 미국 같으면 그냥 이혼을 해주고 그렇죠. 서로 따로 가고 이러면 서로가 좋을 건데 한국은 살면서 그냥 갈고요. 네. 또 SK그룹 최태원 회장도 이혼 안 해주잖아요. 여자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수는 호적에 같이 올려놓고 들들 볶는 게 그 최고의 복수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그런 얘기가 참 있습니다. 한국형 복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제가 보면 네. 신성일 씨가 이 연예인으로서 우리가 연예인한테 이 기대하는 거는 연기만 잘하고 네. 또 연예인으로서 한마디로 자존심 있는 삶을 좀 아까 네. 이 자존감. 자존감이 있는 삶을 살아주면 그거 됐지. 신성희 씨가 바람을 피웠는가 안 피웠는가 가지고 댓글에 보면 주로 신성희 씨 평가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조금 제가 봤을 때 우리가 그 영화 배우한테서 배우를 갖다가 우리가 좋아하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부분은 연예인, 예술인으로서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하는 관점에서 봐야지. 그 사람의 사생활을 가지고 너무 그 현실에 들고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저는 좀 그건 부담스럽더라고요. 그것도 좀 저도 뭐 미국에 우리가 유명 스타들 보면 그 사람들 중에서 무슨 이렇게 사생활이 뭐 좀 복잡한 사람도 많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런 걸 가지고 비판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저도 그래서 인터넷 댓글 보고 깜짝 놀랐어요. 80 넘은 그래도 어르신이 예. 그래도 한때를 풍미하던 스타가 그 폐암 투병 끝에 마지막까지 영화를 만들려고 노력하다가 세상을 떴는데 거기에 비난하는 댓글이 많은 거 보고 저도 상당히 놀랐습니다. 우리가 좀 그 어른들을 보낼 때 특히 고인에 대해서는 좀 더 너그러운 마음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은가. 그 옛날에 신성일 영화배우랑 김종필
JP랑도 예. 가까웠거든요. 예, 가까웠죠. 그분들이 서로 좀 그 뭐 붓글씨 JP가 써준 것도 마지막까지 그 전남 화순 요양원에서 투병하면서 벽에다 이렇게 걸어놨더라고요. 예, 예. 그 뭐 사회 무상가 뭐 써놨더라고요. 뭐 저 정확한 건 제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런 좀 넉넉한 마음 뭐 이런 게 저는 그래서 JP가 옛날에 돌아가셨을 때 우리나라 정치인들 유명한 분들이 좀 많이 안 왔죠. 예. 예. 당연히 왔었어야 될 사람을 그런 점에서 우리가 좀 속이 좁다는 생각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제 돌아가시면 네. 그 모든 것은 끝나는 거니까 네. 그걸 무슨 뭐 감정으로 이렇게 돌아가신 분까지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요. 네. 특히 뭐 신성이를 만나지도 않거나 그냥 그를 이렇게 스타로서만 봤던 사람들이 신성희 씨가 과거에 어땠다 이런데 저는 신성희 씨의 약간 뻔뻔함이 좀 뭐라고 할까요? 얄밉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분 좀 뻔뻔할 정도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출판 기념회에서 아이고, 애인이 있다, 내가 네. 이랬다. 그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못 하고 사는데 다 숨기죠. 다 숨기고. 우리 자서전들은요, 예. 다들 좋은 얘기만 써요. 그래서 우리 자서전들을 우리나라 자서전 잘 사람들이 안 읽잖아요. 그건 자서전이 아니라 그냥 가식전이지 않습니까? 가족용이에요, 가족용. 응? 후손 열람용으로 자서전을 쓰는 거예요. 그게 맞네요. 그렇죠. 전두환 전 대통령도 자서전을 그렇게 쓰려고 그랬는데 아들 그렇게 말렸는데 아버지가 쓰고 싶다 해서 썼는데 조금 우리 자서전들은 나쁜 것도 좀 썼으면 좋을 텐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성일 선생님은 고 신성일 선생님은 자서전에 이렇게 자기 허물도 쓰고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저는 뭐 괜찮은 거 아닌가. 저도 전혀 그분을 예. 미워할 수 없는 예. 일종의 좀 나이가 드신 분한테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미워할 수 없는 악동이다. 예. 그래서 우리 사회에 저런 사람도 필요하다. 예.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딸이 물어봤대요. 아버지 혹시 재산 조금 남겨놓은 거 있냐? 어디 그랬더니 숨겨놓은 게 있나? 네, 숨겨놓은 게 있냐? 했더니 야 미안하다 없다 그랬더래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스스럼 없이 사실 없을 거예요. 없을 뭐 저도 혼자 그런 거 뭐 보고 있습니다. 돌아다니시고 그 생계는 별로 안 챙기셨으니까 없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엄앵란 엄마한테 딸한테 얘기했대요. 엄마한테 전해라. 물론 직접 화법으로 하면 좋겠지만 그것도 간접 화법으로 그 집에는 그래도 글이 서로 이렇게 하면서도 서로 안 보는 거는 아닌데 그렇죠. 또 밑에 말은 누구한테 전해라고 자식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전하더라고요. 어른 되면 또 자식들이 메신저가 많이 되죠. 그런 딸한테 얘기했대요. 너 엄마한테 아빠가 미안하고 고맙고 사랑한다고 좀 전해줘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엄앵란 선생님도 얘기했잖아요. 신성일 남편은 대문 밖 남자다. 그랬지만은 돌아가실 때는 대문 안의 남자였죠. 딸한테 이혼하고 또 부인한테 미안하다, 사랑한다, 고맙다 얘기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문 안의 남자가 대문 안에 대문 밖 아니라 대문 안으로 결국은 들어온 거죠. 뭐. 저는 엄앵란 씨가 평생을 가두려고 했는데 안 가다 주고 아주 신성희 씨가 뺀질뺀질하게 엄앵란 씨의 그 가둠을 피하면서 한 평생을 잘 살아셨는데 저 엄앵란 씨가 대인이다 그렇게는 봅니다. 인물이죠. 예. 근데 보통 뭐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네, 저는 그래서 이 신성일 선생님, 엄앵란 선생님 보면서 두 가지를 느꼈는데 유명한 사람일수록 정치를 함부로 하면 참 곤란하다. 이분도 사실 정치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했거든요. 감옥에도 한 2년간 있다 오고. 그래서 아, 4년 받아가지고 그렇죠. 사면 특사됐죠, 그죠? 그렇죠. 그때부터 하여튼 뭐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고 또 하나는 그 신성일 엄앵란 부부의 아들, 딸들이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어요. 예. 그 스타의 부모를 둔 자식들이 사실 쉽지 않거든요. 아들이 저 한때 아들이 영화 뭐 배우를 갖다가 영화 하다가 배우도 잘 안 하고 됐죠, 제작자도 그죠? 하고 예, 예. 딸들도 뭐 엄마 매니저도 하고 여러 가지는 했지만 그 스타들 우리나라요 대통령 아들 정상적으로 사회생활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아들은 뭐 그냥 줬으니까 하는 거지만 전두환 대통령 아들도 그렇고 노무현 대통령 아들, 노태우 대통령 아들 다 정상적인 사회생활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저분이 영화를 500한 20편인가 예, 출연했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사람들은 영화에 출연할 때 주연급이 18,000원 받을 때 45만 원을 받았대요. 예, 그렇죠. 60년대에 45만 원을 받았으면 그렇죠. 그때 당시에 집을 한 5, 6만 원 하면 집 하나 샀을 거예요. 500만 원도 안 됐을 겁니다. 예, 예. 예. 그런데 그러면 집을 그때는 뭐 한 45만 원이면 집 한 채 샀을 거라고 봅니다. 영화 한 편.
그래서 보면 1년에 58편인가를 찍었어요. 네. 그래서 1년이 365일인데 1년에 58편을 찍으려 하면 영화를 동시에 한 서너 개를 갖다가 이 찍다가 저기 가서 저기 그렇죠. 찍다가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영화를 찍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그게 참 대단하게 저는 그러니까 뭐 그 시절에 그런 열정이 있었고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그만큼 스타 자리를 독보적인 스타 자리 이 영의 활동으로 연기 활동으로 그만큼 맨발의 청춘 이거는 영화는 지금 봐도 대단한 영화거든요. 그런 하여튼 대작을 남겼고 또 한때 부를 또 굉장히 쌓았기 때문에 경부고속도로가 처음 완공되고 나서는 경부고속도로에 차가 별로 안 달릴 때 박정희 대통령이 지방 순시로 가는데 맞은편에서 차가 스포츠카가 왱 많이 지나가더래요. 무스탕, 예, 예. 머스탱, 예. 빨간 차인가 막 포드 그랬던가 머스탱, 봐요. 예. 그때만 해도 그런 차가 없었대잖아요. 스포츠카죠. 예. 박 대통령이 저 누구냐 잡으라 그랬죠. 물어봤더니 뭐 영화배우 신성일이다. 그랬더니 그 시절 같으면은 붙잡아서 혼내줄 만도 한데 박정희 대통령이 그랬대요. 몸 관리 잘 하시라고 그래라.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래서 전해줬다는 얘기도 그래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 그랬으면 저 재벌 2세입니다 했으면 저놈 잡아다가 좀 그렇죠. 남산에 좀 조져라 했을 건데 그렇죠. 신성일이다 했으니까. 그렇죠. 뭐 만인이 다 좋아하는 그 영화 배우 아니었나. 저는 그런 스타가 세상을 떠나면 제 추억의 한 켠이 벽돌이 좀 무너지는 것 같아서 상당히 좀 아쉽고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하늘에서 별이 돼서 더 초롱초롱 우리 대한민국을 좀 잘 비춰주셨으면 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이 말투가 그 영화에서는 뭐 안 그랬어요. 뭐 영이 오래간만에 같이 네. 누워보는 건 뭐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이 서울 표현으로 네. 옛날에 보면 서울말이 네. 60년대는 이북말하고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때 더빙을 보면 60년대 신성일로 그렇죠. 지금 보면 그때 말투가 다 이북 그렇죠. 말투 약간 비슷해요. 좀 예, 약간. 비슷하죠. 그때 이제 보면 60년대는 60년대 더빙하던 성우, 70년대, 80년대 각각 더빙하던 신성일 전담 성우 이야기를 우리가 신성일 목소리라고 듣는 거죠. 이 사람 진짜 말투는 요즘 TV에서 경북 사투리, 네. 대구 사투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신성일이 이제 동시녹음 시대에 배우를 했다면 이제 대구 사투리로 배우를 그 사투리도 좀 젊었을 때는 좀 억셌나 봐요. 네,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러면 스타가 됐을까? 또 이런 또 생각도 좀 들고요. 네. 그 다음에 이분이 연기력이 좀 부족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또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연기력은 저는 부족하다는 걸 전혀 못 느꼈는데요. 제가 어릴 때 봐서 그런지 뭐 지금 젊은 사람들 아마 신성일 선생님 잘 기억하지 못할 겁니다. 잘 모를 거예요. 네. 저는 연기력은 뭐 글쎄요. 그 뭐죠? 별들의 고향. 예. 네. 아까 황 겨울 소장님 여자. 얘기했죠. 예. 오래간만에 누워보는군. 예. 굉장히 부러웠던 대사인가 봅니다. 아, 그거 보면서 나도 저렇게 참 이렇게 느슬에 있게 좀 말을 할 수 그게 이제, 있었으면 좋겠다. 예, 최인호 소설가가 소설 쓴 거를 영화로 각색한 걸 한 거죠. 저는 그 영화에 보면 네. 당시에 그 이촌동에 네. 서울에서 처음으로 아파트 단지가 생겼을 때 거기 그 이 별들의 고향에 보면 그 영화 처음 시작할 때 최인호가 애를 데리고 아파트 놀이터에서 노는 장면이 나와요. 그 최인호가 그 영화에 직접 출연을 네. 했고요. 예, 예. 그 다음에 그 영화에서 술 마시는 장면에 보면 이 코미디언 고 이기동 씨도 나오고 네. 그래서 제가 별들의 고향을 TV에서 하면 일부러 조금 한 서너 번 봤습니다. 네. 자, 그런데 그 이분이 그 제가 볼 때 저렇게 대중들에게 히트 칠 수 있었던 거는 이분 이전에 주연을 했던 한국 남자 배우들은 굉장히 동양스럽게 생겼어요. 그렇죠. 좀 중국 아저씨 비슷하게. 네, 네. 그런데 신성일이 텔레비에 나오면서, 이 영화에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좀 현대적인, 그야말로 주인공, 우리가 미국 영화에서 뭐 캐리 쿠퍼나 그레고리 팩을 보던 그런 깎아놓은 듯한, 그때 당시로는 또 키가 큰 편이었지 않습니까, 이분이. 그런 인물이 처음으로 한국 영화에도 등장을 해서 주인공의 어떤 수준을, 특히 남자 주인공들이 좀 허접했는데 그렇죠. 남자 주인공의 수준을 아주 높여놨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약간 뭐 반항아적인 좀 모습도 좀 있고 예, 예. 지금으로 말하면 뭐 장동건
장동건 원빈 뭐 예, 이런 걸 합쳐놓은 쭉 합쳐놓은 그런 모습 아니냐. 옛날에 유명한 사람 저 기억이 나는 게 뭐 예. 남궁원, 뭐 신영균 뭐 예. 이런 사람인데 그런 분들은 꽃미남은 아니죠. 예.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성일 선생님은 새로운 그때 화면의 혁신을 좀 일으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그리고 제가 한 1년쯤 됐나? TV에서 그때 보니까 이만희 감독, 예, 만추. 만추 네. 말고 휴일이라는 영화가 네. 그 숨어 있다가 발굴이 돼가지고 네. 다시 그 리마스터링을 해가 네. 텔레비에서 이제 공개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 이 아주 가난한 60년대는 다 실업자인데 이 실업자가 이렇게 이제 애인이 임신을 하게 돼가지고 고민하면서 이제 보내는 그 60년대의 서울의 네. 가난한 지식인상 이런 모습이 나오는 영화를 이렇게 봤는데 그 영화를 보면서요 참 한국도 저 어려운 그 시대에 뭐 영화를 제작하기 위한 기술적이거나 자본적인 배경이 어디 있었겠어요? 네. 근데 저렇게 참 이만희 감독이 그 아주 유명한 감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뭐 삼포관의 네, 길이라든지. 그런데 그때 영화를 보고 제가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네. 휴일이라는 영화요. 네. 예. 옛날 그 불과 30년, 40년 전의 영화를 보면은 예. 그 화면 배경이 그 옛날 뭐 자동차, 세바퀴 자동차, 세발 삼륜차, 자동차, 삼륜차 이런 거 예. 나오고 서울시청 앞에 그 낙후된 모습, 뭐 3일 고가 뭐 이런 모습 예, 나오는데 예. 우리가 그런 저는 옛날 영화를 가끔 이제 보면서 우리 경제가 참 어마어마하게 발전한 나라에 우리가 살았다. 이렇게 보면은 그 후진국에서 아프리카 정도 수준국에서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이렇게 올랐는데 우리가 그만큼 자부심을 못 갖고 우리가 오히려 컴플렉스를 갖고 우리끼리 서로 싸우고 서로 비하하고 이렇게 사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60년대에 남대문, 태평로, 네. 광화문 쪽으로 이어지는 장면을 우리는 현재는 볼 방법이 없고 네. 이제 과거에 60년대 영화를 보면 도심의 모습이 서울 네.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서 저도 야 우리가 저 시대를 다 견디면서 살아왔구나 그렇죠. 그런 생각들을 영화를 보면서 많이 했어요. 네. 그 옛날에 팔도강산 뭐 이런 거 초등학교 때 많이 했었죠. 그래서 또 사격장의 아이들, 그 초등학교 때 그리고 또 뭐야 굉장히 배고픈 아이 나온 거 윤복인가 누구 나온 거 있어요. 저 하늘의 슬픔이. 예. 저희 초등학교 때 전 학생들이 다 단체로 가서 울며 통곡을 하면서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다들 배고팠거든요. 저도 옆자리에 앉은 애들이 고아원이었고 뒷자리가 고아원이었고 그렇게 참 먹고 살기 어려운 사람이 많았어요. 지금 우리가 이만큼 선진국이 된 게 참 우리 세대 윗세대에 참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신성희 씨가 떠나면서도 이런 우리 인생의 지침 특히 베이비 부모들이 지금 갈팡질팡하거든요. 이 삶의 자세 이걸 좀 많이 좀 가르쳐 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옛날에 보면 한국 영화는 저질이라고 해가 두 편 동시에 가면 꼭 한국 영화 하나, 외국 영화 하나 하면서 외국 영화가 주고 한국 영화는 그냥 끼워서 2편 동시라는 이런 이본 동시라고 해서 하는 거죠. 그렇죠. 그때는 본자를 썼잖아요. 일본 말로 본이라고 하죠. 필름 한 본, 두 본이니까. 그래서 이본 동시 이렇게 하는데 그때 이제 한국 영화 할 때는 친구들하고 가면 잡니다. 저기 이제 이거 끝나면 깨워라. 그래갖고 이제 그때 한국 영화를 뭐라 했습니까? 방화라 했잖아요. 방화. 그 국산 영화를 안 하고 그때는 방화라 그러죠. 그럼 왜 방자냐? 나라 방자를 써가. 그렇죠. 일본 사람들이 방자를 쓴다면서요. 그래서 그 일본 시대에 일제 시대에 그 이 영화 용어들이 이제 나와가지고 방화. 이라고 이제 당시에 보면 한국 영화가 신성일이 나오는 영화는 꼭 보면 뭐 이렇게 어떤 여자를 좋아했다가 헤어졌다가 여자가 나중에 애를 하나 낳아서 데리고 온다든지 여자가 화류계로 갔다가 어떻게 된다든지 이 스토리가 좀 삼륜스럽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선입관이. 그러면서 이제 외국 영화는 보면 주인공도 멋있고 화면도 멋있는데 한국 영화는 그 연기도 상투적이고 배경도 허접하고 그다음에 뭐 편집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영화냐? 이제 그래서 그때는 보면 또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상을 받으면 외화 수입 커트를 주어서
그래서 무슨 그렇죠. 대종상인이 이런 네. 상을 받기 위해서 문예 영화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무슨 벗고 노는 이 뭡니까 호스티스 영화에는 네. 상을 주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뭐 독 찢는 늙은이니 무슨 장만이 그래가 감독이 아예 문예 영화 소설을 유명 소설을 배경으로 해서 영화를 이렇게 만들면 그 영화를 이제 잘 로비하면 대종상에서 무슨 뭐 상을 하나 요즘은 대종상 줘도 안 받아가지만 네. 그때는 대종상 하나 받으면 그다음에 수입 외국 영화를 갖다가 1년에 한 24편, 20편 정도 수입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수입 컷들을 하나 줬잖아요. 그래서 상을 받기 위해서 한국 영화를 한 서너 편을 그냥 싸게 허접하게 제작도 하기도 하고 그랬죠. 네. 그런데 이제 신성희 씨는 그런 영화가 아니라 주로 이제 이 영화에 그 뭐랍니까 제작에서 관객들을 가지고 승부를 걸 수 있는 그런 영화인데 그렇죠. 뭐 감독도 하시고 제작도 하시고 배우도 하시고 이상 감독해갖고 많이 그 네. 날렸어요. 많이 뭐 코리안 커넥션인가 무슨 커넥션인가 네, 하는 날렸죠. 이 범죄 영화도 만들고 했다가 돈 또 영화 감독 한다다가 네, 돈 많이 날렸어요. 돈하고는 큰 인연이 없으신 분인데 그 장례식장에 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원로 영화배우 신영균 씨가 나오셔서 그분은 또 돈을 많이 벌으셔갖고 인터뷰를 하면서 그 에로 영화에 뭐 큰 업적을 남겼다 이렇게 표현났더라고요. 신영균 씨가 예. 근데 에로 영화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고 예, 사랑을 테마로 하는 뭐 그런 영화를 많이 하긴 했는데 에로 영화로 표현한 건 제가 조금 잘못된 것 같고 근데 그 신성일 선생님의 자서전에 보면은 신영균에 대해서 물론 조금 원망하는 게 있어요. 뭐 뺀질이라고 했습니까? 네, 그 조금 어려웠을 때 신성일 씨가 어려웠을 때 신영균 씨가 제일 먼저 이 채권 추심 빚 받으러 와가지고 오히려 더 좀 어려워졌다 이런 내용이 봤거든요. 야,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네. 그분 돈도 이 영화계에서는 제일 많이 벌어가지고 명복장 있죠. 예, 제주도에 또 보면 그분이 또 박물관 뭐 영화 박물관도 뭐 이렇게 열어놨었고 영화계에서는 가장 이렇게 재를 많이 축적한 분인데 또 평가는 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에로 영화라고 하는 게 당시에 영화를 보러 가는 사람 중에 부자들은 시시해서 한국 영화를 상대 안 하고 엘리트들이나 몇 안 되는 부자들은 그야말로 영화 관객, 한국 국산 영화 방화 관객이라는 거는 고무신 공장에 다니는 분부터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또 술집에 나가서 열심히 돈 벌어서 고향에 동생 공부시키는 그 누나들 뭐 또 나도 뭐 거기 중국집에서 배달해서 언젠가는 중국집 하나 차리려고 열심히 상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무슨 추석 무슨 설 구정 무슨 특선 해갖고 신성일 나오는 한국 신파 영화가 나오면 그 극장을 몇 배로 이렇게 감아가지고 뱀다리 들듯이 끝을 찾기 어렵잖아요. 옛날에 명절 때 영화 보러 가면 끝이 어딥니까? 한참 찾아다녀야 돼. 그렇죠. 그러면 뭐 이쪽 오십시오 하면서 뭐 이렇게 했죠. 그래서 그런 어떻게 보면 서민 대중에 저도 옛날에 젊을 때는 그걸 폄하했는데 나이가 들어서 보면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살아가는 한마디로 삶이었다. 그렇죠. 예. 제일 그 가까우면서 싸게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게 영화였잖아요. 또 그 시대는 사실은 인생 자체가 신파였잖아요. 제가 그걸 이해하는 건 나이가 좀 들어서 이해를 했습니다. 맞아요. 그 시대에 맞아요. 그건. 진짜 없는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신파였지 않겠습니까? 사랑에 배신받고 버림받고. 그렇죠. 그죠? 우리나라가 종교가 굉장히 빨리 뿌리 내렸거든요. 예. 해방 이후 6.25 이후에 왜 그렇겠어요? 그만큼 우리 삶이 어려웠다는 거예요. 전쟁 겪었죠. 또 시골에서 또 도시로 산업화가 되면서 막 와서 고향을 다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나훈아의 뭐 고향 노래, 뭐 기찻길, 코스모스 뭐 이런 노래가 향수를 자극하는 노래가 각광을 받았고 영화도 그런 의미에서 추억을 좀 불러일으키는 그런 거기 감으로써 우리가 싸게 위안을 받으니까. 그렇죠. 굉장히 이 싼 가격으로 현실을 잊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거기서 버림받은 여자가 내 같고 예? 또 거기서 이렇게 이 여자를 버리고 출세한 놈이 우리 사장 같고 이러면서 이제 욕하고 울고 이러면서 그게 내 삶 같아서 그렇게 우리 어떻게 보면 유치하기 짝이 없는 그런 영화들에 자신을 투영해서 어려운 시절을 다 버텨내는 동질감을 가진 그런 스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신성일이라는 네. 분. 예. 그런 의미에서 그분이 떠나가시는 게 아깝고 우리 산업화와 이 삶에 어떻게 뭐 같이 살아온 우리 세대의 사람이라 더 아쉽은 거죠.
그리고 이제 그분이 그 무슨 TV 같은 데 보면 병에 걸려가 이제 치료받는 과정에 보면 네. 저는 이제 저분이 병이 걸려가지고 막 얼굴이 쭈글쭈글해지고 수척해지고 뭐 이러면서 막 목소리도 이렇게 되고 그래가지고 사람이 위축되는 모습을 참 보기 싫었어요. 스타는 스타답게 화끈하게 좀 네. 이렇게 투병하시다가 가셨으면 했는데 그 텔레비 나와가지고 안 걸렸다 했는데 뭐 큰 소리 뻥뻥 치면서 그걸 보면서 저는 아 정말 저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자존감이 그렇게 약간 예. 높다고 얘기한 게 그거죠. 그 유명한 화가 청경자 씨가 예. 이 어느 정도 연세 이상에는 아예 인터뷰도 안 나오고 아예 종적을 감췄거든요. 나는 내 모습을 보여주기 싫다. 그래서 안 나타내는데 신성일 선생님은 오히려 당당한 모습으로 폐암으로 운명하시기 불과 한 20일 전까지 언론 부산 인터뷰가- 영화제에 그렇죠. 거기에 거기도 나오고 가서, 예. TV에도 인터뷰도 인터뷰까지 나오고 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나는 끝까지 이 병을 싸워서 이긴다. 그 자신감을 굉장히 보여줬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가 살았던 그 이 연예계에서의 이 가상의 이 삶만큼 자신의 현실에서도 좀 실천을 하고 살았던 사람이다. 좀 악동 같지만은 저는 전혀 미워해서는 안 되고 미워할 수도 없는 인물이다. 네. 또 남자들에게는 사실은 범인들이 가지 못하는 로망도 좀 제시를 했다. 그렇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엄앵란 선생님이 이제 인생은 연기다. 구름과 같은 연기다 했는데 그게 라틴어로 말하면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잖아요. 예, 메멘토 죽음을 모리. 기억하라.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예, 우리 정치인들이나 우리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우리 시청자들 여러분들이나 우리 메멘토 모리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오늘은 네가 죽고 내일은 내가 죽고 우리 모두는 세상을 떠난다. 그래서 마음을 비우고 우리가 좀 충실하게 좀 살아가는 내 삶의 가치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권력을 잡으면 우리가 너무 오만해지거든요. 예. 잡은 순간 옛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적들만 때려 부시는데 우리가 치중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그 고인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그런 마음도 가져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리가 그 신성희 씨 같은 이 스타를 기억을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은 이런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신성희를 놓고 우리의 그 시대의 삶이 상당히 다 공통된 기억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왔어요. 자, 겨울 여자를 할 때 내가 언제였느냐? 중학교 2학년 때인데 저걸 보러 가고 싶어가지고 교복을 갖다가 벗고 사복으로 갈아입고 군밤 잠수 아줌마한테 비닐에 말아서 교복을 맡기고 겨울 여자를 보러 갔는데 보면서 혹시 또 선생들이 그때는 뒤에 임금이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있었죠. 극장 뒤에 떡 앉아가지고 이렇게 후레쉬 비추면서 학생 같은 사람 잡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대단할 것 같았는데 또 보고 나 볼 때 또 별것도 없었어요. 겨울 여자에. 그 다음에 별들의 고향이라는 그 영화를 봤을 때 또 그때는 한국 영화에 이 코리안 시네마가 나왔다 할 정도로 그 이전의 영화와는 좀 혁신적이었다. 또 그렇게 봤거든요. 그 전에 뭐 진부한 울고 무슨 찢고 뽑던 영화에서 스토리가 혁신적이었다. 그때는 내가 초등학교 4학년 때였구나.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60년대에 맨발의 청춘이라는 영화. 네. 저는 그때는 못 봤죠. 제 태어날 때쯤에 극장에, 제 태어나던 해에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때 64년에. TV가 그렇게 많이 보급이 안 됐으니까. 네, 그런데 그 영화에 이제 나중에 보고는 제가 깜짝 놀란 게 트위스트 김도 그 영화에 나오더만요. 네. 신성일이 가죽 잠바를 딱 입고 스포츠 머리를 딱 깎고 나오는데, 야, 그 전에 한국 영화에 나오던 정말 진부한 주인공들과는 차원을 거의 달리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좀 했죠. 예. 웬만한 영화 평론가보다 우리 황 소장님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런 시대가 이제 가버렸다고 생각하니까 옛날에 보면 2004년인가요? 네. 한참 사스가 한창일 때 장국영이 만우절에 죽었어요. 네. 장국영이. 네. 또 홍콩의 뭐 만다린 오리엔탈 호텔에서 네, 옥상에서 자살했죠. 떨어져가 자살을 네, 했는데. 네. 그래가 이제 장국영 장례식을 가는데 전부 그 사스 유행을 해가 홍콩에 다 마스크를 끼고 이렇게 네. 이제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또 장국영이 가버렸구나. 그러니까 또 장국영과 이렇게 함께 했던 90년대가 80년대가 싹 이렇게 지나가 버린 것 같아. 네. 그 이제 신성일이 가니까 마음 한구석에 역시 허전함이 있어요. 한국 영화를 한때는 엄청 조롱하고 네. 제가 비하를 했는데 저도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그것도 삶의 기록이고 역사였고 우리가 공통적으로 이렇게 공유하는 기억이었다.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지금
영화가 우리 한국 영화가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거든요. 많이 그래서 좋아졌죠. 영화 수준이 굉장히 아주 높아졌죠. 수준도 높아지고 예. 했는데 그게 그냥 갑자기 된 거겠습니까? 예. 그 일제시대 때부터 예. 60년대, 70년대 우리가 꾸준히 개발을 해왔기 때문에 연구하고 개발을 해왔기 때문에 이만큼 수준이 올라간 거죠. 지금 임금택 감독도 처음에 보면 한국 쌈마이 영화나 삼류 영화에 그 조연출로 시작해서 그다음에 주먹 패고 네. 이런 영화를 찍다가 이제 자신이 좀 캐리어가 쌓이니까 70년대 후반부터 자신만의 예술 영화를 만들기 그렇죠. 시작해서 이제 임권택이라는 거예요. 서편제니 이런 예. 거 잘 만들었죠. 그런데 지금 무슨 이 신성일 씨에 대해서 무슨 훈장을 언간 훈장을 주느냐 또 옛날에 깜빵에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어서 뭐 훈장을 줄 수 없다느냐 또 무슨 예술된 작품 몇 개만 이렇게 했어야 될 텐데 너무 많이 출연을 해가 다작을 그 훈장을 줄 가치가 있느냐는데 저는 신성일 씨에 대해서 훈장을 줄 거냐 말 거냐 논의하는 자체가요. 그 아주 졸렬설한 짓이라고 보고요. 저는 엄앵란 씨가 그런 훈장 같은 거는 너네들이나 받아라 하고 우리 예? 신성일은 안 받는다고 해버렸으면 좋겠어요. 글쎄요. 주려면 그냥 조용히 있다가 주든가 뭔 신상의 훈장의 격을 놓고 논의를 하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은 훈장을 넘어서서 살았고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완벽할 수가 없잖아요. 예. 등소평이가 모태통 평가할 때 07 과 3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 신성일 씨도 영화 배우로서 훌륭한 족적을 남겼으면 그 영화와 삶에 대해서만 평가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뭐 감옥 갔다 왔느니 뭐 한때 뭐 보수 진영에 몸담았느니 뭐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냥 영화인으로서 봐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 허물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람은 다 근데 그분이 정치는 엄청 하고 싶었나 봐요. 아마 이 사람이 좀 그 경북 고등학교를 나왔고 본인이 서울대 쳤다가 떨어졌다 그러잖아요. 머리는 좀 있는 사람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게 이제 남자로서 좀 뭐라고 할까요? 이 일본 말로 표현하는 게 잘 좋은데 후카시가 네. 좀 몸에 쫙 배인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스타가 되는 거죠. 스타의 체면, 약간 자존감을 유지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아, 남자로 태어나서 정치 한번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전두환 씨 때 그 뭡니까? 국민당. 네. 그때 관제 국민당으로 첫 출마를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름이 뭡니까? 강신성일. 아니, 그 전에. 아, 강신영인가? 강신영이었죠, 예, 강신영이. 본인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출마를 했는데, 강신영이라고 하는 본명을 이렇게 써야 되니까, 국회의원은. 그러니까 강신영이라고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신성이 출마했는지도 몰라가지고 형편없이 떨어졌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 결국 국회의원을 한번 했는데, 그게 이제 본인한테는 별로 안 하는 게 나았죠. 뭐 개그맨 뭐 이주일 씨도 그렇고 많은 인기 연예인들이 정치하다가 많이 좀 타락한 측면이 있죠. 정치가 아무나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예, 저는 저도 이런 그건 생각 사람이 듭니다. 함부로 발을 디딜 때가 그렇죠. 아니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런데 영천에 저래 집을 지어 놓으시고 또 거기에 개도 2마리 키우시더만은 이제 그 개는 웃잖아 생각도 좀 들고 네, 그런 걱정도 해봤습니다. 네, 그쪽에서 영천 각인가요? 뭐 집을 줘놓고 한참 살으셨죠. 예. 네. 그래 놓으니까 또 전부 집 구경하러 간다 해가 아마 그분 그 안에서 편안하게 조용히 살지도 못했을 거예요. 가서 또 뭐 있나 뒤다 보고 있으면 사진 좀 찍읍시다 하고 이래가 아마 그러니까 그분의 그 삶, 영화도 필름을 잊어버린 게 좀 있답니다. 아 굉장히 많죠. 예, 그런 걸 참 복원해가지고 조촐하지만 아담하고 깔끔하고 예술적인 그런 기념관 같은 거 좀 하나 지었으면 어떤가 예, 싶어요. 그게 예. 그분을 기억하는 방법이라고 보고요. 그때 당시에 한국 영화가 어디에 그 필름이 다 나갔는가 하면 여름 되면 바닷가에 파나마 모자라고 밀짚 모자를 썼는데 그 밀짚 모자 테두리에 그 무슨 비닐 같은 그렇죠. 이런 거를 둘렀지 않습니까? 한국 영화가 찍고 나면 누구 보관하거나 이렇게 기억하는 사람도 없어가지고 그냥 필름 통째에 그런 모자 만드는 데다가 던져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파나마 밀짚 모자 거기에 옆에 테두리로 네, 만충과 무슨 영화는 그 김정일이가 갖고 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는 없는데. 예, 그 아마 홍콩 쪽이나 중국 쪽에서 그 구했던 것 같아요. 그 이만희 감독의 최고작이라는 만추가 한국에는 지금 없어가지고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뒤에 그 세 번인가 영화화가 됐죠. 만추가요. 네, 여러 번 됐죠. 묵체의 리메이크해서. 복수라고 뭐 이렇게도 됐고 그다음에 김태용 감독이 탕웨이 시켜서 또 만추라고 찍은 게 있고
또 그 말고 또 그 이 김 뭐습니까? 그분 이 미원 선전하시는 네. 여자분 그분 김혜자 씨 노원 만추도 있었고 그랬죠. 맞습니다. 그 돌아가시기 전까지 화순 요양원에 있으면서 거기 시청각실에서 신성일 씨가 자기가 출연했던 영화를 매주 한 번씩 계속 보셨답니다. 그 지역 팬들하고. 그런 기회가 좀 더 계속 있어서 우리 영화 발전도 계속 기록에 좀 남기는 그런 기회가 좀 많이 주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 신성이를 기억하는 그런 어떤 부분도 우리 이 전부의 삶의 한 모서리, 기퉁이였다라고 생각을 하면서요.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이 각자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한번 기억할 필요는 있다. 그래도 희대적인 난 인물이었다. 이렇게 그렇죠. 봅니다. 윤석일 선생님이 우리 갈등하는 우리 세대의 베이비 부모가 63년부터 55년생 이제 은퇴하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까 다 고민하거든요. 60대 이후도 연금만 받고 소소하게 살 거냐, 어떻게 살 거냐, 먹고 사는 뭐 걱정만 할 거냐, 이런 우리가 소시민적인 걱정을 많이 하는데, 이제 100세 시대를 장수 시대를 맞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성일 선생님이 주는 교훈, 마지막까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한다. 그리고 절대 자존심을 굽히지 않는다. 자존감을 굽히지 않는다. 끝까지 나는 신성이다라는 자부심. 자부심하고 또 자만심하고 다르거든요. 자부심 강한 거. 이거는 우리 중장년층 이상들이 좀 많이 좀 배워야 될 그 덕목인 것 같고, 더불어서 우리 엄영란 선생님의 좀 넉넉하고 좀 포용적인 이런 태도, 그리고 달관하는 듯한 구도자적인 모습, 이런 거는 우리 세대, 특히 정치인들도 좀 많이 좀 배웠으면 남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끌어안아주는 그런 그릇, 이게 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신성희 씨가 등장하던 시대가 60한 뭐 2년, 1년 이런 무렵인데 그때가 한국 경제가 거의 바닥에서 지독스럽게 다 못 살던 그렇죠. 보릿고개가 그걸 좀 극복하려고 노력하던 시대에서 그분이 영화에 등장했어요. 그런데 그때 태어난 아까 말한 베이비 부모들이 지금 은퇴해서 노인이 되려는데 지금 여태까지 한국이 풍요해 보였는데 그분이 은퇴하는 시점에서 대다수가 돈이 별로 없고 그렇죠. 가난한 노년을 보내게 됐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그 60년대 태어날 때 가난했던 부분으로 다시 회귀하는 거 아니냐. 참 그래서 그 신성일과 함께한 이 베이비 부모나 또 그 주변의 삶의 기억이 지금 우리가 왜 이렇게 되어 가는가 하는 한국 사회의 이 변천사하고도 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이 신성희 고 강신성희 씨의 이 참 별세와 더불어서 그분을 한번 추억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